심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은 어떤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으셨던가요?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벌통을 한 통도 건질 수가 없이 사라져서 네. 빈 벌통만 남은 경우가 있고 한 7, 80% 이상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에서 양봉을 하는 하재영입니다. 양봉 시작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도 한 지는 한 10여 년 됐고 먼저까지 치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공직에 있었습니다. 지금 벌통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군 정도 됩니다. 공장은 여기만 있나요? 예, 이곳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고 관리를 합니다. 이동 양봉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시작을 해서 1차 채미를 하고 다음은 충청북도 충주나 충북 진천이나 청주 근처나 이런 쪽으로 다 2차로 하고 3차지는 강원도 인제 원통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또 경남 하동으로 나가서 하동에서 다시 그 밤꿀을 채취하고 봉장으로 귀가를 합니다. 양봉 밴드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봉선인의 봉장이로다가 밴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회원수 많습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됩니다. 요즘 특히 사람들이 고민인 부분이 있습니까? 꿀벌 사라짐이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라졌나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이상 기후가 생기고 근래에는 꿀벌에 응해가 많이 생겨서 꿀벌 농가들이 피해가 극심하게 된 거로 생각이 되고 심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은 어떤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으셨던가요?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벌통을 한 통도 건질 수가 없이 사라져서 빈 벌통만 남은 경우가 있고 또 20% 정도 남은 경우가 있고 대부분 한 7, 80% 이상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해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 봤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피해를 좀 보신 게 있나요? 작년에 한 70여 통 피해를 봤습니다. 300통 중에 70통이요? 예, 70통이 다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빈 통만 남은 상태로다가 된 경우입니다. 좀 피해를 덜 입은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병이 응애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응애가 오면은 벌이 쇠약해지고 군수가 줄면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온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사 원인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 급격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3, 4년 정도 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응애 개체수가 점점 증가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그런 응애들의 골고루 다 피해가 있습니까?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바로와 응애, 일반적으로다가 진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와 응애 피해가 심각하고 가시응애나 바로응애를 어떤 경로로 묻혀오나요? 벌이 나가서 화밀이나 다른 양식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꽃에 날아가서 작업을 할 때 몸에 묻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애 방지를 위해서 농약이라든지 다른 친환경 제재들을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마이탁이라든가 속살만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개미산이라든가 옥살산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애균뚝을 처음에 사용하게 된 거는 어느 농가에서 매년 피해를 입어서 응애균뚝 약재를 처음 사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알게 되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응애균뚝을 저도 직접 벌통에 처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응애가 죽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밴드에다가 올려서 양봉 농가에 이런 약재가 이만큼 성과가 있더라. 처음 사용하신 게 된 게 그러면 올해였나요? 올 봄 지나고 여름 장마철 때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애균뚝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눈으로 보이는 볼통상의 변화가 있습니까? 응애균뚝을 넣었을 경우에 바닥에 죽은 응애 사체가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꿀벌 응애균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떠서 평평하게 한 스푼 요 정도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 벌 개체수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보통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뿌려서 밑으로도 내려가고 요 소광대에도 일부 붓고 벌통에도 붙게끔 고리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사용 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용 주기는 8일 후에 다시 한번 넣어주는 그런 주기로다가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 다른 약재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8일 이후에 다른 약재와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사장님은 8일 주기로 사용하신다고요? 네네. 사용을 해보시고 효과를 보시고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해주셨나요? 그 약재 처리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밴드에도 효과를 올려서 많은 양봉 농가에서 약을 구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분들도 써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는 농가들이 예, 몇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잘 사용을 해서 벌이 왕성하게 커서 참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양봉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뿌듯하셨겠네요. 제 자신도 참 좋지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농약이라든지 마이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써보셨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자재 중에서는 제일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약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응애가 죽는다는 확신은 갖고, 가장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노동력 절감과 시간 절약이 가장 장점인 거로, 균사가 응애를 퇴치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에 해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약을 쓰는 것보다 친환경 약재를 쓰는 게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꿀벌 응애균뚝이 기존의 화학농약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예, 아무래도 화학약재가 아니고 미생물을 원료로 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까 우선 벌에 안전하고 365일 내내 어느 기간에든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성이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미생물들이 주기적으로 써주면은 벌통 안에서 이제 계속 증식이 되기 때문에 응애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이탁이라든지 그런 농약들의 대표 성분이 뭐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미트라게라든지 플루바이네이트 이런 화학약재들은 내성도 심할 뿐더러 시기나 사용량에 따라서 벌에도 사람에게도 크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응애균뚝은 어떤 원리로 응애에게 피해를 줍니까? 살충 미생물하고 살균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이제 응애 진드기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녹강균이라고 메탈라이듐 애니소플리에라는 미생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벌통 안에 넣어두면은 벌이 이물질로 판단을 하고 내다 버리는 과정에서 제품 후 미생물과 벌이 접촉을 하면서 벌에 묻은 해충을 잡아주게 되고, 또한 이런 균사들이 계속 벌 털에 계속 묻어 있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날갯짓을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사용 주기가 있습니까? 사용 주기는 심할 때는 15일에서 예방으로는 한 달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8일에 한 번씩 사용하셔도 전혀 벌에게는 피해가 없고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응애에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와 응애의 죽은 사체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효과를 보셨다고 글을 올렸고, 저희가 연구소에서 나와서 바로와응애 사체를 직접 시료로 수거해가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았는데, 거기서 꿀벌응애균뚝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탈라이듐 애니소플리에, 즉 응애를 잡는 녹강균이 발견을 되었습니다.